명문대에 나온 여성 도배공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를 지면을 또 인터넷 공간을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이런 당당한, 요즘은 당당해요. 고소득의 블루칼라들이 요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가는 대신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꼭 실업계 아니라도 인문계 고등학교 때부터 생산직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그래서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영상 보시죠. 공무원은 든든한 국밥 같은 거죠. 아이언 밥송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거를 첫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결과를 냈습니다. 취업을 앞둔 이른바 G세대, 옛날 분들은 Z라고 하죠. Z세대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놀랍습니다. 네, 그 Z세대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인데 그 구직자 Z세대한테 물어보니까 연봉 7천의 교대 근무 블루칼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봉 3천의 야근 없는 화이트 칼라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블루칼라를 선택한 사람이 58%가 나온 겁니다. 교대를 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42%가 나왔고,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칼라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었는데, 그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이 네. 좀 있었고, 이제 블루 칼라는 육체적인 노동자를 뜻하는 말이고, 1924년에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지역 신문 문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당시에 생산직 노동자들이 보통 청바지에 청색 셔츠를 입기 때문에 블루 칼라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블루진. 예, 네. 저도 지금 블루 칼라이긴 합니다만, 네. 보통 전형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무직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화이트 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화이트 칼라, 사자 직업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선호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봉 기술직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Z세대가 지속 가능한 생존,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 구조조정도 웬만하면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업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업 정규 노동자가 되면 나도 노동 귀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Z세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얀 넥타이에 그 넥타이 메고 다니는 직업 별로입니다, 정말. 정말 그 돈 많이 버는 젊은 이들 보면 아주 캐주얼한 복장에 볼펜 하나 목에 매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직에다가 왕을 붙여요. 킹산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블루 칼라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데, 자, 이유가 뭐죠? 최근에 Z세대를 대상으로 블루 칼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이라고 답을 한 사람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30%고 부정적은 7%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었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 이유가 요즘은 블루칼라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블루칼라가 연봉이 높다. 고연봉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봉이 높고 직장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러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치일 일이 좀 별로 없다. 누가 상사가 스트레스 안 줄 거 아니에요. 도배하는데. 내 기술만 확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힘들어도 잘릴 일이 없다. 이 업종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인공지능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일은 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체할, 로봇이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도 고숙련 고숙련 기술직만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변호사들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변호사가 놀라울 만큼 많은 데이터, 이 판례들을 놀라울 만큼 빨리 정리해 줍니다. 기사도 요즘은 AI가 더 잘 써요. 기자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나마 끝물에 기자 잘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나라의 주축이 돼서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세대들 직업관 그야말로 확 바뀐 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신 분이면 우리나라가 학벌주의로 만들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개선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은 좁고 공장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젊은 세대의 세대관이 뭐냐면 직업의 겉모습보다 내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주느냐가 이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숙련이 요구되는 블루칼라 직군에 지금 가는 게 인정받는 직업보다는 살아남는 직업으로 가겠다. 그리고 책상보다는 현장, 타이틀보다는 기술 이런 것들로 지금 자기의 가치관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 얼만큼 이 도움이 되느냐가 굉장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모 세대가 돼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예전에는 아들, 딸 어디 갔어 하면 그 내세울 만한 그 직업, 그 직장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삼성, LG. 요즘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번데 이게 중요합니다. 블루칼라를 선택한 이 분들의 미래 어떨지 30년간 페인트 도색을 해온 페인트 장인 60대 여성분인데요. 그분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페인트 일을 30살부터 시작해서 올해 61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 부부, 딸 부부를 다 일을 하라고 제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 비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티티했거든. 옷에도 참도 묻지 이런 티티했는데 갑시다. 어머니 근데 그 가방이 좀 좋은 가방 아닌가요? 루비통. 내가 이제 이런 거 애끼 뭐해? 안 그래? 이러고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돼. 가방도 잘 들어야 돼. 그지 같은 벅벅 쓰고 뺑기 잔뜩 묻은 거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아니 그래도 남들은 이거 외출할 때 어디 좋은 데 갈 때 들고 가는 건데. 아유 그 사람 그게 최고의 장소고 난 최고의 장소에 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일하러 가는 게. 오늘 하이밤 왜 챙기신 거예요? 아유 오늘 스카이.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명문대 나온 여성 도배공 이제 팀장이 됐는데 얼마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분 연봉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생산직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은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다. 거기에 비해 확실한 내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서 막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이러면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혹 가다가 자격증이 없어도 일종의 그 조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도제식으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보조하다가 점점 몇 년 일하면서 전문가가 돼가는 이런 식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봤더니 이만한 돌에 무슨 그 라카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무늬를 그려서 레커? 네, 그런 걸로 이제 그 무슨 자연적인 무늬인 것처럼 만드는 오.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거 몇 년 배워서 하면 엄청난 고수익이라고 소개가 됐었는데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전문 그렇습니다. 기술이겠죠. 네, 굉장한 고수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하여튼 온갖 보일러 설치, 타일 붙이기 등등등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다 전문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몇 년만 지나면 연봉이 올라간다. 뚜렷한 미래가 뚜렷하고 기술직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요즘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사 이 직업 말이죠. 품귀입니다. 이런 분들 모실 수가 없어요. 연봉도 엄청 많다고 하고. 자,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물려주는 페인트공.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에 구애 안 받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는 젊은이들 정말로 크게 늘고 있죠? 네, 그 소신껏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드리면 자기가 생애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동과 그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이제 직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브라운 칼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술이 AI라는 기술이 해갖고
단순 노동직으로 계속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접목시키는 지금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농업하거나 물류 사업하는데 일단 몸도 힘들지만 대체가 안 돼요. 네. 대체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회 전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지금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격차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생산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기술직 채용 사이트. 몰려드는 구직자들로 마비가 됐었죠? 네, 요즘에 사람들의 꿈의 직장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이거든요. 최근에 3월 달에 현대차에서 기술직 채용을 이제 공고했는데 그 과거에는 생산직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400명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네. 또 작년에 기아에서 기술직 공모했을 때는 그 경쟁률이 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올해 현대차 기술직 채용에도 보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사무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고 또 현재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좋다는 7급 공무원? 그렇습니다. 왜 뭐라고 했냐면 맨날 회의하고 야근하는 우리 근무 현장보다 그 대기업 생산직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현대차 기술직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은 취업 시장에서만 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전교 8등을 했던 그 우수한 학생이 인문계 그 고등학교 아니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재학 중인 3학년 6반 오한결입니다. 저한테 왜 굳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냐, 그냥 인문계 가서 너가 원하는 대학 가라 라고 말씀을 확고하게 하셔서 저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또래 애들보다는 제가 더 빠르게 전공을 살려서 미리 이제 직장을, 애들은 다 대학을 갈 때 저희는 취업을 하니까 경력도 더 빨리 쌓을 수 있고 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메리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해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를 밀어주니까 저 후회도 딱히 지금 너무 만족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업계고의 그 선발 시험에 탈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조금 일각에서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정원이 초과돼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구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매체들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블루칼라 보난자다. 블루칼라가 노다지다. 글로 다 몰린다. 블루칼라 방랑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난자가 노다지라는 뜻도 있는데 노다지. 골드러시처럼 블루칼라를 모인다라고 하면서 지금 블루칼라를 모이는 젊은 세대가 공구벨트 세대다. 이러한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직업계 고등학교 생활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보람이 크다고요? 일단은 연봉이라든가 벌어들이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하고 또 더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블루칼라들의 성공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갈 때 사실은 어느 학과를 갈 건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한다 그러면 자기 꿈을 일찍 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시면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학교 6년, 그다음에 대학교 4년, 그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한 뭐 대학원 2년 하면요. 이것만 해도 벌써 18년 동안 해갖고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게 55세입니다. 그렇죠. 몇 년 못 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평균 786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2위예요. 등등을 따졌을 때 이거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자기 꿈을 펼친다는 목적 아래 빠르게 진입했을 때는 훨씬 더 계산적으로는 많은 이득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인서울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금 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생산직 직종, 여기에도 선호하는 그 학과들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들, 그런 IT라든가 배터리, 반도체 뭐 등등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순위가 저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등 뭐 자동차, 조선항공, 이거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3위, 그다음에 4위는 미용, 요리, 제과제품. 잘 보시면요, 이거는 개인의 창의성이 들어가서 이 드림, 자기의 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게 이제 셰프, 파티시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위에 보면 건설통 인테리어인데, 저거는 기계로 우리 뭐 이 벽지 바르는 거 기계로 못합니다. 그런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배관공이나 전기공, 그다음에 응급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AI로 지금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가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앞으로 AI 때문에 8,500만 개가 없어진답니다. 네, 근데 9,700만 개가 새로 생기는데 지금 소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정, 공감, 그다음에 창의력, 윤리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산직 쪽으로 빠르게 뭐 진입을 하시는 게 앞으로 장래에 큰 뭐 성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블루 칼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문화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생산직 현장에 대한 문화 콘텐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콘텐츠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이 작업복 입고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가지고 브이로그로 공개하는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 방송 콘텐츠가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는 노동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10만 건 이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문화 어떤 트렌드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사회적 편견을 좀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용어를 이제 이거 서부 시대 미국 용어 아니겠어요? 블루칼라? 이거 좀 바꿀 필요 있죠? 그렇습니다. 블루칼라라는 게 조금 이제 좀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숙련 전문가라든가 전문 기술자 뭐 이러는데. 좋은 말이네요. 숙련 전문가. 명칭 개선 필요하고요. 자, 이게 우리 역사에서 이거를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르네상스 때가 인본주의, 신에서부터 우리 인간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이 중심, 이런 학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인간 본위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휴먼 이즈 퍼스트라는 이름을 써서 히피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중심, 숙련도 중심의 이런 직업 의식들이 확충될 때는 사회적인 시각이 같이 벌어져야 되고요. 르네상스,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인본주의가 다시 차고져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